전자통신연구원의 이정익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박경 박사님이야 군자전자 전문 오르가나이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데요. 제가 혹시 좀 부족하게 발표하더라도 저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냥 구두 발표를 할 경우에 이제 이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앞쪽에 좀 요즘 관심이 많은 유기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해주신 분은 이쪽 부분에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 수혜영 연구원이 양현석, 김형현, 도희민, 정태영 박사님 이렇게 같이 일을 했고요. 이 카이스트에서 저희 같이 일해준 학생은 이제 이재민 학생, 정정준 학생 상당히 많은 일을 도와줬고요. 신문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앞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올레이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부분을 이제 잠깐 길지 않게 한두 장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관심이 많은 이제 올레이 스팀필름 트랜지스터 쪽에 어떠한 액티비티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이제 너무 이제 남이 한 것만 발표하기 좀 그래서요. 제가 조금 했었던 거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사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기 파이오니어에서 얼마 전에 이제 ITW라는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상당히 좀 서머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올레이 세미컨덕터 분야, 이 분야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도표로 보여준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큰 축을 보게 되면 이제 컨덕팅한 머티리얼들이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신호를 이제 광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거꾸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주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 속에 우리 오르가닉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많이 이스태블리시 된 테크놀로지들이고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커런트리 디벨롭먼트 중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게닉 세미컨덕터 쪽으로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이 주로 되겠는데요. 이쪽 부분 보시면 이제 이 올게닉 EL은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올게닉 EL은 이제 노란색으로 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 된 테크놀로지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이 올게닉 EL을 이용한 뭐 조명기구라든지 또는 레이징을 이용한 레이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퓨처에 그러니까 미래에 가능한 기술들이 아닌가 하고 연구 중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광신호를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것은 이제 솔라셀, 그래서 태양전지 쪽 같은 것들이 응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전기적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올게닉 트랜지스터 쪽이 역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더 먼 미래에는 웨어러블 인포메이션 디바이스 쪽으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응용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더 먼 훗날을 본다면 이제 분자전자라는 것도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올게닉 EL 쪽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올게닉 EL이 실제로 연구된 게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요. 15년 정도, 짧은 건 10년 그 정도 되는데 그동안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커머셜한 것이 이제 눈앞에 와 있죠. 그래서 이쪽 동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대형 업체들이 상당히 괜찮은 디스플레이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파라다임으로는 이제 이 올게닉 EL 쪽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응용하기 상당히 좋은 그러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유리 기판 쪽은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 되었는데 이걸 이제 플렉서블, 플라스틱 기판 쪽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런 것들 이제 예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00년도에 저희가 패시브 매트릭스 올레드 쪽을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UDC나 또는 이제 파이오니어나 다이니콘 프린팅, 일본의 이제 프린팅 회사 이런 업체들에서조차도 이제 플라스틱 위에다가 올레드를 한번 구현해보자라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상용화 쪽으로 보면은 아직도 많이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렉서블 쪽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차피 유리 쪽은 기업 산업체가 이미 다 리딩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이제 조금 그 연구소나 학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작년 그 SID IDW 자료입니다. IDW에서 이제 파이오니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플렉서블한 이제 단색으로 이제 구현한 바가 있어요. 3인치고요.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도 넘어야 될 사항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기 이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레드 쪽이 이제 세미컨덕터의 한 부류로서 이제 크게 붐을 일으켜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올게닉 세미컨덕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이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올게닉 트랜지스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게닉 트랜지스터가 뭐 올레드에 비해서 뭐 뒤늦게 나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연구되었고 오히려 더 먼저 연구되었었던 것이었는데 그 상용화의 그쪽으로는 이제 연구가 많이 못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올레드가 상용화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 올게닉 머티리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트랜지스터 쪽에 대해서 혹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를 보면은 먼저 이제 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 전극을 가했을 때 전압을 가했을 때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부도체인 경우는 이제 안에 캐리어가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됐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캐리어들이 적당량 있어가지고 얘를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떤 뭐 N타입은 그 일렉트론, P타입이면 이제 홀을 우리가 적당히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얘를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캐리어 덴시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떤 여기 게이트에 적당하게 어플 볼티지를 가해주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캐리어들을 이제 없게 디플리션 되게 만들어서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있게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 있고,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게 트랜지스터인데,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모든 이제 그 전자소자의 이제 기본 단위 소자로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게 이런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유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실리콘이나 화합물 같은 것들 같은 이제 무기계 반도체를 사용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올게닉 트랜지스터는 여기에 유기계 액티브 머티리얼로 유기계 머티리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기존에 있던 거랑은 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단지 달라지는 것은 머티리얼만 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머티리얼이 바뀌어지면 물론 이제 다른 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게이트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소스 드레인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인슐레이터가 있고요. 인슐레이터 위에 우리가 유기 반도체를 올려주면은 이 게이트 볼티지를 우리가 조절함에 따라서 소스 드레인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TFT 특성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소스 드레인 간의 그 볼티지, 그리고 이쪽은 소스 드레인 간의 커런트를 이제 플랫을 해보면은, 이쪽 이제 게이트 볼티지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전류가 안 흐를 수도 있고, 게이트 볼티지가 아예 낮으면 안 흐를 수도 있고, 높이면은 흐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드레인 여기에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게이트 볼티지를 매니플레이션 하면은 이 소스 드레인 간에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런 것을 온오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쪽에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스레시홀드 볼티지 같은 것도 중요한 특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빌리티라는 거죠.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거의 대부분 지배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크면은 상당히 좋은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빌리티가 작으면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성은 이제 전멸비라고 해서 온오프 레이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일 때, 그러니까 커런트가 흐를 때의 그 커런트 양과 오프 스테이트의 커런트 양이 많이 차이가 날수록 우리가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 레이셔가 크면 클수록 상당히 좋은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서를 우리가 이용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무기계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리콘 트랜지스터, 우리 보통 TFT LCD 보면 이제 아모포스 실리콘이 들어있는데, 그 아모포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동도가 한 1 미만입니다. 그러한 TFT를 이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올게인 TFT를 굳이 만들어서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올게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실리콘 무기계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상당히 공정도 복잡하고 고온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좀 구부림이 가능한 이러한 소자나 일렉트로닉스나 또는 뭐 표시 소자 같은 데 필요한데, 그런데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올게인 머티리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응용 예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건 이제 실제로 응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OTF를 이용해서 이제 구동을 하는 예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고, 뭐 LCD뿐만 아니라 6ELC나 또는 이제 일렉트로닉 잉크라고 해서 이제 전자종이를 응용하기 위한 것도 연구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한 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뭐 전자소자 쪽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자소자 쪽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겠다. 특히 그 한 좋은 예가 이제 스마트 카드 쪽,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많이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마그넷 바가 있는데, 이 마그넷 대신에 우리가 어떤 칩을 내장하는 형태로 이제 갈 거거든요. 그 칩을 내장할 때 그 실리콘 칩을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아예 그 플라스틱 판에다가 전자소자를 구현하면 훨씬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쪽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 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 OTFT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액티브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 지금까지 나온 머티리얼들이 응용 가능성 있는 머티리얼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머셜하게 우리가 쓰기에는 아직도 좀 모자란 소재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보통 테크놀로지가 6기의 초창기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티브 소재 쪽을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액티브 소재 쪽은 이제 P타입과 N타입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P타입과 N타입 중에서도 그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백신 공정을 하는, 그러니까 6EL로 치면 이제 저분자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고분자 쪽, 이쪽 부분, 그러니까 솔루션 프로세서가 되는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에 이건 좀 다른 건데, 이제 올게인, 이노게인, 하이브리드 같은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는 것들이 도대체 그 특성을 보이는 것인가 보면은 이제 보통 이게 컨주게이티드 머티리얼 또는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더블 본드, 싱글 본드 얼터네이션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이쪽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되었던 것이 이게 펜타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벤젠이 5개 필드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좋은, 괜찮은 것들 보이고요. 사이로펜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그 전도성 특성이 보이죠. 도핑했을 경우 상당히 좋은 전도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타센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사이로펜이 맨 끝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고분자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머티리얼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동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로펜인데, 특히 이제 이 사이로펜이 어떤 리주 레귤러 스트럭처가 갖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TFT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정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분자 스몰 모레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리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나 잘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고분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더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나 우리가 오더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액정성을 이용한 그런 어프로치가 괜찮은 값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이 이제 얼마나 발전해 왔는 걸 보면은, 예전에 이제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올때까지 상당히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웃풋 실리콘 한 1에 해당되는 이 정도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이 펜타센, 여기 펜타센 데이터인데, 펜타센 경우에는 1보다 높은 그런 데이터들도 리포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제 그 공정 조건이 개선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 머티리얼이 얼마나 정제가 잘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알드리체 선거 그냥 그대로 쓴다. 99%, 98% 이런 되는 걸 그냥 썼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6EL 쪽에서
그 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순도를 많이 높임으로써 성능도 많이 좋아지는 그러한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연구되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올게닉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건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타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머티리얼들이 좋은 재료들이 어베일러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재료들이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T-쉐이크 같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상당히 스테빌라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타입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다른 머티리얼들, 예를 들어서 뭐 사이오펜 같은 거에서도 어떤 N타입, 그러니까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을 붙인다든지, 또는 이제 푸타로사이아닌 같은 데서도 일렉트론 위드로잉 붙여가지고 N타입 재료를 만들려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들 뭐 P타입보다는 좀 나쁘지만은 좀 괜찮은 성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 그 액티브 소재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621처럼 우리가 커머셜하게 만들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기본적인 특성들, 모빌리티와 이제 온오프레이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특성들이 일단 상당히 괜찮아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작동 결합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통 UTFT 작동 결합이 이제 막 수십 볼트 또는 100볼트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줘야 돼요. 지금 아웃포스 실리콘 TFT-LCD 같은 경우는 15볼트 정도에서 구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오더까지는 떨어져 주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62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빌리티 때문에 상용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스테이블한 머티리얼을 만들 것이냐, 또는 이제 얼마나 만약 스테이블한 머티리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안정한 소자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유기 소재만 좋다,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공정들과 이제 커플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정들과 어떤 컴패티블리티 같은 것도 고려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는 전자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열을 어떻게 잘 빼줄 것이냐. 그래서 보통 올게닉 머티리얼들이 열을 빼주는 거에 좀 약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루션 프로세스를 제가 쓴 거는, 이왕이면은 OTF의 장점을 로우코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공장비를 쓰게 되면 일단 로우코스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진공장비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솔루션 공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솔루션 프로세스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액티브 소재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소재 외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판은 이게 아까 제가 로커스 플렉서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플렉서블한 기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기판 쪽을 보면은 이 정도로 이게 응용할 만한 기판들이 아직 어베일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TG, 하이 TG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페런시가 또 좋으면 좋겠죠. 만약에 이게 디스플레이로 응용이 된다면은 그런 거나, 또는 이제 서멀 슈링키지, 이게 공정이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왔다리 갔다 이게 늘어나고 줄어든다 한다면은 위에 있는 소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은 그러한 소재들로 이루어진 그런 필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평탄도도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플랫하거나 다른 특성들도 역시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그 인슐레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터에서는 이제 그 메탈, 인슐레이터,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쌓아지게 되는데, 또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인슐레이터들이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트랜스터 특성을 좋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TFT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 용액 공정이 가능한 그러한 그 인슐레이터들이 좋겠죠. 그래서 그 고분자들이 알려지기로는 우리가 인슐레이터가 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좋은 인슐레이터를 이쪽으로 응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이쪽 계면 쪽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계면 쪽을 어떤 열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디퓨전 시켜서 서로 그 계면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로 믹싱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해줘요. 그러니까 특히 그 메탈 일렉트로드를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표면들을 얼마나 우리가 스무스하게 오미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느냐, 또는 어디리전이 좋게 연결시켜주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패시베이션. 그래서 이 소자가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서는 패시베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 또는 이미 개발되는 소재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소재들이 있으면은 좀 저희들하고 같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좋은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관계,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제 간단하게는 아마 이제 O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남의 일 말고 저희 이제 어떤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계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면 쪽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622의 소자에서도 그렇고 또는 이제 OTF에서도 마찬가지고 계면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올레드, 이제 OTF가 아니라 올레드인데 올레드 쪽에서 이제 ITO와 올갱이 소재 간의 계면 쪽을 좀 들여다본 얘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 이제 이런 폴라리티를 갖는 다이폴들을 붙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워크 펑션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홀 트랜스포팅 머티리얼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방막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어프로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ITO 표면을 우리가 적당한 올게닉 재료로 모디피케이션 한다면은 워크 펑션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어디전 프로퍼티도 상당히 좋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ITO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이렇게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실란 모레큘이 있고 위쪽으로 우리가 폴 트랜스포팅 특성이 좀 괜찮은 이런 소재들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머티리얼을 합성을 해서 표면에다 붙여보고요. 그 표면 특성들을 이제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XPS나 AFM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잘 붙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전 프로퍼티가 얼마나 좋은가를 테스트해보는 한 예인데요. 그래서 샘 처리를, 그러니까 셀퍼세븐 모노레일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TPD 방막을 올렸어요. TPD 방막은 이제 TG가 한 60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머티리얼들을, 그런 방막을 올린 다음에, 그래서 쌤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아주 플랫한 그런 방막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80도 정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어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TG 이상 되는 정도에서. 그랬을 경우, 그 표면에다가 이제 쌤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방울방울 그러니까 맺혀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베팅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TPD 방막이 지들끼리 뭉쳐버리면 밑에 서피스하고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런데 반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셀퍼세븐을 처리한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온도 높여서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방막이 변화가 생기는 건 관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올레드 디바이스를 이렇게 요 중간에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올레드 특성들을 이렇게 나이스한 데이터는 저희가 얻을 수 없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하지 않은 소자에 비해서 전류나 또 휘도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걸 보면은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전 150mAh/cm 이 정도도 못 가는 데 반해서 샘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오랜 커런트 덴시티를 견딜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오퍼레이션 하면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 발생으로 인한 이제 디베팅이나 이런 거에서는 TPD 방막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 일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찍 얘는 이제 디그레데이션 되는 데 반해서 샘 처리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효율 면에서도 약간씩 한 10 내지 2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이제 OTFT 쪽도 역시 셀프 어셈블리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상업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표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해본 건데요. 이 표면 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슐레이터하고 올게닉하고 이 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하고 올게닉 이 표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표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 표면을 한번 모디피케이션한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모디피케이션 한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사이드, 그러니까 인슐레이터로 옥사이드를 사용했던 그런 머티리얼에 이런 OTS를 이용해서 이제 셀퍼샘을 만들었을 경우와, 또는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설퍼샘을 만들어서 OTFT 특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특성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예가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OTFT 관련돼서 심포지움을 했었는데요. 동아대학교 송경훈 교수님이 발표한 예인데요. 물론 다른 문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OTFT 특성을 보시면은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거와 표면 처리한 거, 특히 HMDS, 헥사메틸 다이메틸 시라잔 처리한 거와 그다음에 OTS 처리한 것들이 이런 처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어프로치한 거는 이제 방배양막을 한번 어프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 쪽도 이제 방배양 모이어티를 갖는 그런 모노레이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머티리얼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나메이트 기죠. 시나메이트 기가 있는 것이 방배양 특성이 있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예고요. 그래서 이거를 셀프 어셈 모노레이어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평강 빗을 이용해서 방배양을 시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펜타센이나 또는 이제 솔루션 공격을 통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보여주면 이게 사이오펜 리조 레귤라 사이오펜인데요. 리조 레귤라 사이오펜이 한 문헌적으로 보면 0.1 수준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샘 처리를 이제 평강 방향과 평강에 대해서 이제 수직 방향이 배양에 대해서 수직된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스 레인이 있으면 소스 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양을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는 아예 평강을 주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펜타센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니까 TFT 특성을 잘 얻을 수 있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요 같은 게 이제 솔루션 공격을 통해서 만든 TFT 같은 경우에는 퍼펜디큘러한 방향으로 된 것이 가장, 그러니까 배양 특성을 이제 퍼펜디큘러하게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특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이스트로픽하게, 그러니까 배양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낮은 특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펜타센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아이스트로픽하게 한 경우가 가장 좋은, 예상하기로는 이제 패러렐 방향이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게 이제 결정성에 관련이 있는데, 이런 패러렐하게 되면은 결정 방향으로, 패러렐 방향으로 결정이 잘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이 작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방배양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표면 특성에 따라서 OTFT 특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부분에서 제가 OTFT에 대해서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이어를 이용해서 올레드나 또는 OTFT 쪽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